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천 기초학력 보장교육연구회에서 진행하는 기초학력 연수를 포천 관내 선생님들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장학사님을 통해서 또 링크를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셔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수를 토대로 각 학교에서 기초학력 업무 진행하실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 올리고 바로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이천의 도암초등학교 김용건 선생님이십니다. 이천에서 기초학력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기초학력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많은 것들을 연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귀하게 모신 만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암초등학교 교사 김용건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연수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초학력 관련된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영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잘 활용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부터는 이제 지금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합돼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도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쓰실 만한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똑 수학 텀드라든지 베이스캠프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 중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쪽으로 넘기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제 학습 나침판이라 해서 2030 해서 학습 나침판이 이제 했었는데 2040 이제 새로운 이제 티칭 컴패스라 해가지고 요번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새로운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교사 주도성이라든지 교사 역량, 교사 웰빙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OECD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사 자율성, 학교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교사들은 이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교사의 행복도 같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성장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기청력 지도를 해보셔서 알지만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급격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학습 이력 관리 부분을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알고 있으실 건데, 활용하시는 분들 예전에 기초학력 꾹꾹 사이트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이관됐는데, 내년에는 통합 사이트로 이제 전체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도 모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에 있는 여러 검사들, 그다음에 자료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합쳐지는 게 이제 학습 이력 관리 부분도 그 자체에서 가능하도록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할 만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정서 지원이라든지 사회정서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검사 툴들이 무료 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선생님들께 이제 보여드릴 건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진단 도구라든지 기초학습 자료라든지 교육 연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단 도구 부분을 여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진단 도구는 우리가 학습에 대한 진단 부분에 대한 진단 도구들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통합 사이트로도 다 옮겨갈 거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년 초라든지 이때 검사를 진행하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초학력 자료들도 여기에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검색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치고 가시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치고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통합이 될 건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교사 인증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교사 인증이 없었는데 교사 인증이 이제 필요하게 돼가지고 교사 인증 한 번만 하시면 그 로그인 하시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때 교사 인증을 진행하시면 선생님께서 쉽게 이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사이트가 지금 제가 접속이 잘 안 돼서 지금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저 사이트가 지금 잘 제가 접속이 안 돼서 일단 제가 요거는 좀 이따 하고 베이스캠프 먼저 접속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좀 차후에 바꿔서 순서만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서 심리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진단 도구에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국가기초학력센터에 들어가면 여기에 가시면 진단 도구에서 초등학교 검사는 8가지 검사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지 검사, 고등학교 검사는 1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들별로 특징을 보면 선생님들이 교과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잘 하고 있으셔요. 또 이제 보시면 학습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행동 환경, 학습 유형, 그 다음에 사회정서, 그 다음에 학습 저해 요인 이런 것들이 초등에서는 할 수 있고 중등에서도 이제 비슷한 요인들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도를 진단하는데 여기서 준비하는 것들은 뭐냐면 교과에 대한 것들보다는 정서, 심리, 사회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들께서 쓰실 만한 것은 학습 역량 검사랑 학습 유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검사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이트는 조금 이따가 제가 접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행동 환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의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정서행동 환경 검사가 필요한데 어머님들께 이걸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특히나. 그래서 이제 간이 검사이지만 전문 검사 도구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자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도구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정서 역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L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정서 이제 학습을 굉장히 이제 요즘에 중요시하고 있고 2022 개정과 교육과정 이후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검사는 이거와 다르냐? 이것도 전문 검사로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읽기 태도 검사 이런 것들은 다 유형이 비슷한데 없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정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중등에는 이제 없는데 정서 행동 환경 검사 요걸 통해서 이제 가능하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검사 도구가 학습 저해요인 검사 도구 요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쓸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 많이 이제 진단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필터링이 되고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는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진단보정 시스템에 있는 교과 진단이라든지 3RS 검사는 선생님들 여기 계신 연구회 선생님들은 잘 활용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는 정서, 심리, 사회, 환경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 여기 사이트는 직접 접속해서 제가 이제 샘플 이제 검사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검사한 후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학습 유형 검사한 건데 보시면 이제 학습 동기라든지 자기 통제성, 학습 행동에 대한 아이에 대한 종합 소견이 나와요.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의 친구이고 이런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선생님들께 이제 가이드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때, 그 다음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과 상담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머님들하고 접근을 해야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베이스 캠프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건데 베이스 캠프라 해서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 캠프에 있는 내용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그 다음에 진단보정 시스템 그다음 베이스 캠프 요 세 개가 같이 이제 통합된다는 이제 내년에 이제 시스템이 하나로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요것도 같이 들어가서 학습 지원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하나의 체계 안에서 가능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나왔거든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 하반기 12월 달쯤에 이제 플랫폼 이제 예상안이 나오면 이제 저희들 중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오류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캠프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이스캠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글, 그다음에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학년도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로그인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경기, 서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경기로 선택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여기에 있는 학습을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자율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공부방을 직접 만드셔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에 학습 튜터들이나 있거나 아니면 지원해주는 두드림 학교를 활용한다면 그럼 여기에서 튜터링 공부방을 개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 사회, 역사, 수학, 과학 다 모든 영역이 지금 보시면 먼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을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서 지도를 하실 때 활용하실 때 여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포천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그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여름에 한 학교들, 그 다음에 겨울철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들, 여름에서부터 겨울까지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문제집을 사주거나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디지털로 해서 이제 하는 학교들도 요즘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료인 것들, 그 다음에 유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캠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 굉장히 그 학생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중고등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학교 아이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하면 어느 부분에서 안 되냐면 중학교 영역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초등학교 영역 중에서 3학년 때 분수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수 부분부터 문제가 돼서 5, 6학년에 있는 그다음에 분수의 계산 부분으로 확장되는 여기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나 통분,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 이 부분으로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역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초등학교 문제집을 선택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웠고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초등학교 지원해 줄 수 있는 초등학교 영역을 선택하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학습할 부분을 골라서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 추천드리는 건 이제 공부방을 개설하는 거예요. 공부방을 개설했을 때에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방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공부방 개설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방은 이렇게 여러 개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들 수 있는데 공부방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방을 개설하면 아이들이 공부방을 찾아서 들어오는 방법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아이디까지 만들어주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부방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공부방 클릭하시고 하단에 가시면 여기 공부방 생성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 생성을 통해서 공부방 생성을 클릭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공부방 이름,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공부방 소개를 하면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방이 여러 개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드신 후에 아이들을 초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걸 배정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있고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직접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학생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학생 생성 버튼을 누르면 몇 명의 아이를 만들 건지 해서 만약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를 선택하셔도 돼요. 왜 학급의 친구들을 기초학력을 지원해 주는데 왜 전체 아이들을 다 이걸 하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중간치보다 조금 더 하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하위 60에서 70% 정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설정이 낮게 돼 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필터링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의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명의 친구가 있다면 20명의 친구로 해서 생성을 하고 닉네임 설정까지 해주시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과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맞춤으로 내줍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이제 6학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6학년의 과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단원의 과제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배포를 해요. 전체 학생 선택을 한 다음에 학습 주제 보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수학 같은 경우 지금 6학년 거를 선택할 거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단원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영역, 배우고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제가 한번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 문제를 낼 거고 여기 체크를 하신 후에 여기 위에 이제 제목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건 소수기 때문에 소수의 나눗셈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제 하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학습 주제 보내기를 하면 모든 아이들한테 배포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로그인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결해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은 데이터를 가지고 소수의 나눗셈 영역에서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친구, 그다음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지금 3학년 단원의 분수 영역이 안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학습 주제 보내기를 한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3학년 부분으로 이 친구들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분수의 나눗셈을 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나눗셈을 하고 있지만 학습 활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6학년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게 명확해지거든요. 교실에 앉아서 그냥 정말 6시간 내내 제 눈만 보고 있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크롬북을 주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단원을 제시해 주는 게 그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에 분수 부분의 문제, 10문제, 그다음에 여기도 10문제, 한 다음에 체크 해서 내보냅니다. 학습 조제 보내기를 보내면 그 친구들, 아까 선택한 3명의 친구들한테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후에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잘 풀었는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실 때 내가 보낸 학습 주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가시면 개별 랜덤으로 저는 이제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이렇게 문제가 간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별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확인하실 때는 누가 어떻게 풀었는지, 미제출이 몇 명이고 할 때, 분수의 크기 비교, 다른 분수, 진분수 할 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누가 열심히 풀고 안 풀었는지 돋보기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미제출된 친구들, 제출한 친구들이 구분이 되는데 일괄로 제출했을 때도 있고 부분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요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주로 틀리는 문제들, 그 다음에 누가 틀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친구들을 들어가서 돋보기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 친구가 누가 어느 영역에서 틀렸는지, 오답은 어떻게 입력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 2차 시도했는데 계속 틀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2차 이후에도 몇 차까지 했는지가 여기에 나와요. 지금 2차까지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틀리고 있는지 한번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때 사이다, 우유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과일, 좋게 자른 과일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지금 사이다와 우유의 양의 차이인데 이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고 통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부분이 영역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서 어느 영역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틀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들이 틀리는 번호가 예를 들어서 17번 문제를 주로 많은 친구들이 틀려요. 그럼 이 17번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결을 해줘야 되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실 때 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한 60%의 비율의 정답률이 전체 학생들이 나온다. 그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투입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다른 도구를 활용하거나 뭐 분수 막대를 이용해서 덧셈을 하거나 도구를 활용하거나 다른 지도법을 조금 투입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시면 조금 아이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전 60으로 잡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공부방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습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결손된 영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을 선생님이 내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아이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베이스 캠프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안 되는 영역을 가정 연계를 또 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게 어머님께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아이가 학습하면 좋습니다. 여기 부분 지도 부탁드립니다 하면 아이가 들어가서 수학 영역에서 아까 말한 초등학교 3학년에 수학 부분 안 되는 영역부터 혼자 풀 수가 있어요. 요거 데이터도 아이도 남지만 선생님한테도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방을 이용하지 않아도 자기주적 개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아이가 직접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점검을 통해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공부방을 개설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북이 있어요. 이북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그 늘품이 자료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진단검사를 하고 지금 향상도 검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향상도 검사는 1차, 2차, 3차 향상도 별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도를 하시고 그다음 학습 자료를 보내주시는 건데 거기에 자료들이 늘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늘품이가 여기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검사지가 있어요. 진단검사지가 23년도부터 25년 올해 것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 3월에 진단검사 한 영역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학년도에 대한 걸 검사를 해보셔도 되지만 이전 학년도에 대한 결손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6학년인 친구들은 진단검사는 5학년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4학년, 3학년이 결손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언제 확인이 됐어야 되면 5학년 때 4학년께 확인이 됐어야 되고 4학년 때 3학년께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 영역, 지금 6학년이라 해서 1학년 거부터 5학년 거까지 다 진단하진 않아요. 전년도 1년에 대한 걸 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그 아이에 대한 진짜 개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학년도를 바꾸신 후에 여기에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학년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6학년이지만 4학년 걸 검사해보고 3학년 걸 검사해봐서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결손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3RS 미도달이라 해서 3RS 부분으로 지도를 해도 되지만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3RS는 되고 학습에 대한 결손, 교과 학습에 대한 결손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년도를 변경하셔서 이제 검사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여기서 바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읽기 부분 있고 수화연산 3RS도 있지만 학년별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국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 가나다형 이렇게 해서 시험지가 중학교 것부터 다 있습니다. 세부 진단 자료도 있고 늘품위 자료라는 건 아까 진단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 자료들이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늘품위 자료를 내 서재에 담아서 아이들한테 이제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스스로 검사해서 진단해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부방, 그 다음에 이북을 통해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한글 지도부터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한글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시는 폭이 넓게 쓰실 수가 있다. 여기 예비진단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예비진단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학습 진단을,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비진단 자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PPT로 돌아가서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아까 말씀드린 과목들, 그 다음에 한글 학습, 3RS, 교과 학습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진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중학교 진단, 예비 진단이라든지 개인 실력 진단을 해서 자기가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늘품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진단 이후에 선생님께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똑 수학 탐험대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똑똑 수학 탐험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활용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똑똑 수학 탐험대로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다른 PPT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똑똑 수학 탐험대 접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수학 탐험대는 지금 앱으로 쓰고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회원가입을 아이들 시킬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 개인정보 동의한 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 이제 넘어가면 큰 산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에서 설치를 하고 활용하면 좋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은 이메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쓰시는 이메일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잠시만 빼서 이쪽에서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꺼졌지?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서 탐험 시작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수업 때 쓰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아이들하고 같이 쓰는 방법은 아이들의 학부모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지 파일로 해서 쓰는데, 수업 중에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탐험 시작하기를 일단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앱 다운로드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그 크롬북이라든지 아니면은 패드에 그 앱을 깔아놓으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이제 수업 중에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앱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지금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100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여기 부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접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이제 소리만 조금 꺼놓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화면이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이들이 직접 접속을 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교과 활동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선생님들께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자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석을 모을 수 있고 여기 탐험에 가보시면 탐험에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미션을 다 깨면 이제 자기의 이제 미션을 깨면 그 보석을 가지고 이제 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이제 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선생님들께서 그냥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구 활동 여기 부분이거든요. 교구 활동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기 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교구 활동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교구 활동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렉앤렉하고 그 다음에 식한 상자, 그 다음에 분수 막대, 그 다음에 원형 분수, 그 다음에 지오보드 요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다른 활동들이나 도구들은 다른 툴, 도구, 에듀테크 툴에서도 문제풀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리포트를 주거나 아이들이 게임 형태로 하는 다른 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똑똑 수학 탐험대가 정말로 잘 구성되어 있는 건 여기 교구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아이들을 특히나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이제 옆에다가 두고 문제를 풀게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켄넥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레켄넥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지도할 수 있냐면 레켄넥은 이렇게 주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보수 개념을 지도할 때 쓰기 굉장히 좋아요. 3하고 얼마를 했을 때 이제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10이 되는 것 이쪽에다 하지 않아도 7개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해서 보수 개념을 먼저 지도를 하는데 레켄넥을 처음에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개, 5개. 그럼 여긴 몇 개 가져가야 10개 될까? 여긴 4개 있고 6개, 6개 있게 4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먼저 10의 보수 개념을 지도하는데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쉽게 보수 개념을 형성을 해요. 보수 개념이 이제 왜 중요한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수 개념을 지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보수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하는 지도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PPT 자료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공유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레켄넥 부분으로 이제 보수 개념을 지도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지도하냐 이렇게 2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2가 되는지 이제 우리가 나눠보고 합해보고 하는 아까 말씀 간단한 수의 분해와 합성 부분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걸 먼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해보시면 10의 보수 개념, 그 다음에 영의 개념에 대한 거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빨리 넘어갔습니다. 여기 부분이요. 그러면 이러한 수 개념을 가지고 보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수셈에서 받아 올림하고 받아 내림 부분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14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면 10이니까 10하고 여긴 4가 쪼개질 거고 요 4를 어떻게 하면 보수의 개념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8을 어떻게 해야 될까? 6하고 2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해졌을 때 10이 되니까 여기가 20. 그다음 나머지에 있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2 해서 22. 이 보수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이 받아 올림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제 형성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를 먼저 해주는 거죠. 이렇게 8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덧셈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쉽게 이제 지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 개념을 활용한 부분이다. 그럼 뺄셈 부분은 어떻게 줘야 되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뺄셈에서 10을 먼저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14를 그러면 10하고 4가 됐고 요 4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 개념에서 제거해 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몇을 어떻게 나눴을 때 없앨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여기 4를 해서 요 4는 양쪽에서 제거가 되고 그러면 10 아까 말씀드린 이 10에서 4를 뺀 보수는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해서 지도하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덧셈을 할 때 이 레켄넥을 옆에다 두고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면 아이들의 이제 수셈이 조금씩 이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레켄넥을 계속 켜놓고 이제 수셈, 덧셈, 뺄셈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켄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한 상자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식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덧셈을 지도할 때 10칸 상자,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10칸 상자 2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20칸 상자를 하나 선택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 7개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에 이렇게 8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선생님도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덧셈, 뺄셈, 그다음에 받아 올린 거, 받아 내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친구들은 먼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구체적 조작물이나 시각적으로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7 더하기 8, 숫자 7하고 8의 덧셈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구체적 조작 도구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가시적으로 딱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요 5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5개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5개를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10개가 다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10의 개념.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를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여기 2개를 가지고 올 거고 그러면 2개가 되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파란색이 몇 개 남아있지? 하나, 둘, 셋. 계속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 5개와 5개, 아까 쪼개서 그 보수 개념으로 계속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이 식한 상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수셈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세 자릿수 덧셈 못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6학년인데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그 다음에 받아올림이 없는 것, 있는 것. 그 다음에 받아내림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이제 섞어서 지도를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런 구체적 조작물들, 레켓넥이라든지 식한상자, 뭐 수무형이라든지 자리값한 수막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레켓락하고 식한상자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분수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분수는 3학년 때 이제 그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잘 형성이 된 친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수연산이 잘 되는데 분수 개념부터 아이들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5학년 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3학년 때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지도하지는 않아요. 전체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라는 건 이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4분의 2라는 것도 크기가 같거든요. 그런데 여긴 두 조각이에요. 두 조각인데 여긴 한 조각이고 그런데 크기가 같다라는 걸 눈으로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덩어리, 개수가 분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조각으로 나눠도 크기가 같은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통분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6분의 1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 둘, 세 개. 여기 분모가 2, 4, 6으로 이렇게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구나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분의 1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12분의 1, 10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이렇게 원형 분수를 가지고 전체와 부분으로, 그 다음에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쉽게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 거고, 그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활용하실 때 원형 분수를 조금 활용하시면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분수 막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수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표현을 하실 때 두 가지 형태로 수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크기는 다 달라요. 한 조각의 크기는. 한 조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두 개가 생겼을 때 크기가 같아지고 세 개가 같았을 때 이렇게 얘네들은 지금 분모의 지금 모양들은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구나. 얘는 6분의 3, 4분의 2 했을 때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아이들이 잘 만들어야 돼요. 통분, 약분을 정말 잘해야 나중에 분수의 덧셈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수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비와 비율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례배분으로 가요. 그 비례배분으로 간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는 지수 로고로 가는 게 왜 그러냐면 거듭제곱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했었던 약분 통분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수 부분에서 계속 안 됐던 거, 그 다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못했던 5학년 때 그 결손이 이제 중학교에 가서 이제 나타나고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수포자가 생긴다 하는데 수포자는 이 분수 처음 배우는 3학년 때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교실에 이런 분수 막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학생별로 분수 막대를 다 나눠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학급들도 많고 한데 이러한 지금 똑똑 수학 탐험대의 도구를 이용하면 굉장히 조금 쉽게 하나의 이 툴 안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는데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간단한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가능한데 아이들한테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 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먼저 만드는 걸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형 분수를 통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최소 공배수로 분모를 같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6학년에서 선생님들 계신 분들은 이런 쌓기나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여기 이제 알지오메스라고 하는 다른 이제 도구 툴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쌓기나무라든지 이제 뭐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선생님들 이제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쌓기나무를 통해서 이제 직접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어떤 모양인지 앞에서 본 모양, 그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 그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 쌓기나무가 교실에 없어도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오보드인데 지오보드는 처음에 이제 도형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다양한 도형을 만들게 하잖아요. 저학년 때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둥근 모양 이런 걸로 지도를 하는데 그 네모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세모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고무줄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세모 모양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해서 여기에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게 1차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도형에서는 이러한 도형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계되는 건 또 어떤 부분까지 연계되냐면 차후에는 이제 점대칭, 선대칭 도형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항상 예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모양,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모양을 만들어 볼까 했을 때 아이들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교과서에 굉장히 붙임딱지라든지 교구들이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잘 안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아이들은 눈에 보여야 돼요. 특히나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러한 구체적 조작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교실에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똑똑 수학 타운에 있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켓넥, 수 연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레켓넥이라든지 아니면 10칸 상자를 통해서 받아내림, 받아올림이 없는 것부터 있는 것까지 시도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막대를 통해서 항상 이제 크기 계산, 그 다음에 어떤 게 크기 비교, 이런 것들을 먼저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원형 분수로 확장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를 3학년 때 만들어야 되겠다. 크기 같은 분수를 찾아보자. 이건 5학년 때 나와요. 그렇지만 분모는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은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약분이 필요하고 통분이 필요한 개념을 알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떻게 그 선생님들께서 이걸 분수를 엮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구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교구들을 쓰시면 선생님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자유활동 같은 데 보면 게임 형태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학년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덧셈 뺄셈 시작하기를 보여드리면 초보자용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이제 얘 오는 것들 가져 4 더하기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던져서 이제 맞추고 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어 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약속을 통해서 한 다음에 약속을 통해서 한 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하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이제 놀이로만 가면 아이들이 그 놀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 단원에 맞춰서 그 다음에 평가 활동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툴에도 있지만 그 다시 말씀드리는 건 교구가 정말 똑똑 수학템된 잘 돼 있다. 요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유용하게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다시 접속을 해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아까 못 보여드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는 여기 위쪽, 상단 위쪽에 저는 이제 진단도구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진단도구는 어떤 부분이냐면, 진단도구 중에서도 초등학교 진단도구,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진단도구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학습 준비도를 검사를 하러 들어가면, 선생님들께서 읽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학습 준비도 검사 안내, 여기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검사 아까 말씀드린 8가지 검사가 있고 중학교 검사 5가지, 고등학교 검사 1가지가 있는데 학습 유형 검사 먼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학습 유형 검사는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이제 검사 결과지 샘플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검사구나. 이런 친구들한테 검사를 해보면 좋겠구나를 이제 검사지 샘플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학습 동기라든지 자기 통제성, 학습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이제 주고 여기 보시면 종합 소견을 줘요. 이 친구는 어떤 유형인지, 그다음 이 친구들에 대한 특성들, 이 사유형에 대한 특성들을 나타내주고 각 영역별로 동기에서는 목표, 내재적, 외재적, 관련 요인, 저해 요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영역별 소견 후에는 마지막에 지도 지침을 이렇게 주거든요. 요 지도 지침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지침이 완벽하게 선생님들이 가이드로 이 아이는 이렇게 지도하세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 통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다. 단, 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검사를 정말 좀 진지하게 참여를 했을 때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이 이거는 설문처럼 진행되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매우 잘함 뭐 이런 것처럼 5단계로 돼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검사가 아이들이 조금 진지하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아이들한테 이 검사 전에 조금 안정감을 주고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부모님과 상의를 하는데 정서행동 환경검사 여기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정서행동 환경검사 부분은 아이들의 이제 진단, 교과 진단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학습 유형 검사라든지 학습 준비도 같은 것들도 했어요. 근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원래 그 정서행동 환경 검사는 먼저 1차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한 후에 2차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1차 검사를 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넘으셔도 돼요. 한번 검사를 진행해 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2차 검사를 바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셔도 되지만 일부 아이들, 검사가 필요한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게 많아요.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 옆에서 방해를 하거나 다 한 후에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제 못하게 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어머님한테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어머니가 쉽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친구들의 이제 그 학습 성향이라든지 어떠한 지금 수준이고 이 친구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서행동 환경검사는 이렇게 교관계, 교사지지, 학습의지, 분노, 불안, 학습관리, 행동조절, 가정환경 이런 특징들, 정서, 행동,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이런 레이저 차트라는 이런 방사형 차트에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100분위로 나타나는데
지금 행동 조절 같은 경우에 보면 행동 조절이 지금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친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환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학습 관리 같은 거는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예,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건 뭐냐면 시험 불안이 높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선생님들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교사 지지가 그래도 80이에요. 이러한 교사 지지가 높다고 하는 건 아이들하고 교사와 라포가 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타이르고 학습을 같이 할수록 있도록 유도를 하면 이 친구는 공부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남아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교사 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이라도 교사 지지가 낮다. 그럼 교사 지지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친구는 이제 가정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연계를 하거나 그런 것들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이 레이저 차트를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영역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먼저 1차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밑에 가시면 이 게스트에 대한 특성, 이 학생에 대한 특성을 제시해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도하라는 보편적 가이드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이 방법으로 아이를 지도해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 의지, 분노, 불안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도를 해 보시고 행동적 특성에서 문제를 보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것들 가이드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놓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 특성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정환경만 생각을 하셔요. 즉, 가정환경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정환경 영역에서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안정적 환경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가정환경 부분은 바꿀 수는 없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에 요청을 해서 도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도움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지만 선생님들께서 놓치는 게 이 두 가지가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긴 친구들, 특히나 이제 중고학년, 초등학교 중고학년, 중학교 학생으로 갈수록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못했었던 친구가 아니라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조금 분석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원을 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해주면 이런 개선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환경적 특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교사 지지인데 아까 학생과 교사가 라포가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학생이었을 때 어떠한 선생님, 어떤 과목을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수업은 열심히 듣고 그 선생님의 과목은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 여기서 교사에 대한 지지는 신뢰관계의 라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놓치시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학습에 문제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방해하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친구들을 이제 혼을 내시거나 이제 하는데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친구들 굉장히 이제 긍정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참 힘든 일이지만 학생하고의 그 라포가 깨지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습을 하자고 했을 때 같이 이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 잘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이런 노력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정서행동 환경 검사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럼 중학교 검사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 검사, 고등학교 검사 도구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고등학교 거 먼저 보여드리면 고등학교 검사는 한 가지 검사지만 검사 도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샘플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차트로 학습 동기, 학습 정서, 이런 진로 인식,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학습 전략, 관리, 풍토, 사회적 지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밑에 보면 학습 동기에 대한 영역별 부연 설명, 지도 방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에서도 학습 준비도 검사를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런 도구를 똑같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도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캠프 그다음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춰지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습 이력을 관리해야 되는데 학습 이력 관리하고 있는 그거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학습 이력 관리를 시트로 이제 조금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여기 이름은 제가 이제 지워놨는데 그 작년도 자료입니다. 아이들 이름별로 해서 이렇게 종합진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종합진단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분석한 자료고 잠시만요. 네.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학년별로 그 다음에 종합진단 3RS 검사라든지 교과 진단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도달인지 미도달인지 그다음 이전 학년도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인지 이런 부분들. 근데 선생님들께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단순 요인인지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순 요인, 복합 요인, 특수 요인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 요인은 뭐냐면 정말로 학습이 결손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결손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제가 지도를 잘 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도해도 성장할 수 있어요. 아이가 긍정적으로만 협조만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단선 결손인데 다양한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정, 환경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그 행동적인 요인들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다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특수 요인은 우리 학교에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경계선, 난독, 읽기곤란이라는 난독, 그 다음 난상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요 세 가지 영역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경계선, 난독, 난사는 지원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지도를 해보셔서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인들은 그나마 지원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느 정도의 구분이 필요해요. 그걸 어디서 하냐? 아까 같은 정서행동 환경검사, 그 다음에 난동, 난산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학부모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학부모님 동의 얻는 게 참 어려운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은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상담 관찰한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학습지원관리 카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되는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건 이제 25학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하나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년도 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더 분석해서 넣어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건 예시틀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 그럼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럼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보다는 검사는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하고 아이들이 도움만 주면 돼요. 그럼 어떤 검사를 통해서 했고 이 검사들로 거기에 있었던 데이터에 우리가 이제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하겠다라는 것들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게 학습 이력 관리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 오프라인으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 관리가 돼야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친구는 어디까지 지도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런 흐름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되면 더 좋은 이제 툴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되겠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부분인데 선생님들께서도 만들거나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자체에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른 영역들의 데이터를 한 공간으로 모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노력은 있으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학습 준비도, 그 다음에 교과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에듀테크로 그럼 또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쓰실 수 있는 무료인 것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다양한 것들이, 툴들이 많지만, 추천드리는 건 이제 교실 내에서의 맞춤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M티처라는 이제 여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M티처는 이제 미래엔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이제 M티처 이제 초등을 들어가시면 모든 교과서 사이트는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왜 설명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뭐 아이디나 뭐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사 인증만 받으면 모든 출판사 사이트에서는 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M티처 초등, 중등, 고등 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과활동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여기 기초학력에 가보시면 여기 3QT라는 수학 기초 진단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 세 개 문제인 거예요. 세 개 문제 세 개를 가지고 그 아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 있는지를 진단을 해줘요. 이거 경기도 기초학력 교육 연구회랑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든 건데 세 문제를 가지고 아이의 학습 단계, 어디까지, 이 덧셈에서도 단계가 나눠지고,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도 단계가 나눠지는데, 어느 정도 단계인지까지 아이를 측정하는 데 쓰는데, 빠르게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웰리미 한글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글 검사를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하시는데 한글 검사할 때 이제 우리가 검사 도구들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무료 검사, 한글 진단 검사, 웰림이 한글 진단 검사는 아시는 분들은 써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업적인 그런 책을 사는 부분 제외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만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검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도구를 쓰시는데 회원가입하고 아이들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어요. 회원가입하고 진단검사 안내라든지 영상 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웰리미를 통한 한글 진단검사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선별이 됐으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는 여기 있는 AI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AI 클래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 교실 내에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 툴들이 많이 없어요.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AI 클래스의 특징, 그 다음에 에듀테크 도구 툴의 가장 큰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초등, 중등, 고등 다 똑같아요. 로그인이 굉장히 간편해야 돼요. 아이들이 로그인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굉장히 들어오는 게 어려워.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디지털 에듀테크 수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해서 접속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이제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없이 하는 건데 여기는 마이 클래스를 눌러보시면 선생님들별로 이렇게 하나의 QR을 줘요. 그러면 이 QR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직접 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QR로 아이들은 들어와서 바로 문제를 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 로그인이 없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1차적으로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게 이제 AI 학습지예요. 항상 다른 연수에서도 제가 이제 연수했었던 걸 들어보신 분들도 보시면 여기에서 이 AI 클래스에서 AI 학습지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6학년 거를 이제 수학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전체 교과 단원 도입 마무리 뭐 다 상관없어요. 단원 도입할 땐 진단을 하고 주제별 학습할 때는 그 교과서 순서에 맞게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진단 평가를 보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교과서가 여기 미래인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국가 수준 성취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검인정 교과서는 만들어지고 순서만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에 대한 성취 기준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이들 테스트하는 데는 활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보다 좋은 다른 그 출판사 것도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반복 익히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 배포라는 방법은 여기에 공유하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공유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이 AI 클래스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클래스나 개별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고 클래스를 선택한 다음에 일부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주려면 문제를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추가 학습지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추가 학습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추가 학습지를 체크를 하면 여기 부분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점수대가 희한하게 나와 있잖아요. 0점에서 60점, 여기 이렇게 점수대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 문제를 선생님들이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그러면 학교 교실에서 맞춤형 수업, 학생 맞춤형 개별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건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잘 맞아서 이제 80에서 100점을 맞는 친구가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역별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결손도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심화학습에 대한 문제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반복 문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 이전에 6학년 초반에 배웠었던 우리 분수의 곱셈이라든지 그 이전의 단계인 분수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3학년, 5학년에 대한 영역을 지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의 영역인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부분에 어떤 자료를 넣어줄 수 있는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수준 상태를 파악하신 후에 하는 거예요. AI가 해주는 거 잘해주죠, 요즘에. 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역 이전 단계를 바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AI는 그 친구가 어느 영역 단계인지 구체적으로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명확해요. 그건 선생님들만 아이들하고 지도를 하고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문제집, 점수별 문제집 추가 학습지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는데 활용하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디지털 문제 만들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직접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자체에 있는 문제를 쓰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여기 있는 문제보단 다른 데 거 쓰고 싶은데 쓸 수는 없나요?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 데이터도 쓸 수 있게 보시면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교과서 거라든지 아니면 천재 교과서 거에서 뭐 파일, 평가지를 가지고 와서 PDF 형태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어요. 교육적 목적으로 쓸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그 수업에 맞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요거는 교사의 이제 역량이면서 전문성형인 거예요. 우리 반에 대한 분석은 AI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으셔요, 분명히. 그리고 특히나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그 아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을 조금 나눠서
아이들 지도할 때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 배포하고 문제 풀고 하는 건 다른 도구 툴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활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하는데 모둠 활동 보드를 통해서 수업 때 활용하는 걸 하거나 학습 이제 리포트에 가서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 목록에서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문제를 내고 하셨으면 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분수에 나눴으면 여기 부분을 했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주잖아요. 지금 이러한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 분석들도 다 잘 해줘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이건 지금 무료 툴이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는 유료잖아요. 여기 수업 보드로 들어가시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같이 풀 수가 있어요. 아이들 태블릿에도 띄워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실시간 학생 목록을 보면 누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여기에 필기하고 있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전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연습장에다가 풀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누가 했는지 지금 실제 화면이 여기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속돼 있을 때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누가 했고 누가 못 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문제도 같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디지털 교과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런 도구 툴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다 결과적으로 리포트에 남아야 돼요. 리포트에 남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데이터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해서 잘 안 되는 친구들, 잘 되는 친구들,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틀렸고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요. 사이트별로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누적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도구 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AI 클래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추가 학습지, 그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PPT로 가서 이제 조금 정리하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글 진단하는 데에 이제 웰리미 부분 말씀드렸는데 1, 2학년 지금 선생님들,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은 한글 또박또박에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사용자 아이디 들어가신 다음에 한글 검사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서 검사 시작하기를 누르면 애가 맞추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 형태인데 웰리미는 그냥 웹 기반으로 아이가 거기에서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도 풀고 하면서 이제 진단해 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비교해서 쓰실 수 있다 해서 이제 한글 또박또박도 간단하게 넣었고 찬찬 한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만들어서 배포된 형태의 학습 그 자료예요. 찬찬 한글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아이들 지도를 하는데 그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한글 또박또박에서 진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찬 한글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글 해독수득 분석 부분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모음, 자음자, 그 다음 복잡한 모음, 대표 받침, 받침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읽기 유창성 부분으로 연관을 짓거든요. 그래서 읽기 유창성 그런 부분으로 지도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께 이제 추천 만약에 그 예산이 조금 있다 그러시면 요거 추천을 드리는데 핑거 포커스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조금 한번 써보시면 생각보다 저학년 친구들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좋아요. 요게 이제 손가락에 끼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막대를 여기다 끼우면 이 부분에 글씨가 이제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구나라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걸 사서 아이들 전체 학생들 나눠주고 따라 읽기, 그 다음에 같이 읽기 할 때 활용하시면 조금 좋아서 여기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습 도구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핑거 포커스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가이드 스트립 컬러 오버레이 하이라이트라는 건데 예전에 이제 그 우성순위 형단어 막 이런 거 하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자가 비쳐 보이는데 예전엔 빨간색 글씨, 이건 노란색으로 하면 안 보이겠죠? 그런 글씨가 안 보이는 형태였는데 요 영역에 있는 데만 글씨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스트립 컬러 오버레이 하이라이트라고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필요하신 것들 읽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 간단하게 받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 중지하고 마이크 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켜시고 질문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쪽지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제가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격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했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아니면 활용해 보시고 싶은 부분들 그런 것들 말씀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 답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은 2분 뒤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쪽지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너무 다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이트가 바로 접속이 안 돼가지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걸.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멀리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원격으로 연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네, 강사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수가 9월 25일 목요일에도 똑같은 시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장학사님 통해서 쪽지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수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